안녕하세요. 책을 통해 부의 본질을 탐구하는 채널, 부자의 서재입니다. 오늘은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만드는 책, 로리 서덜랜드의 생각의 연금술을 소개합니다. 이 책은 논리와 이성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, 그리고 비논리와 감성, 직관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알려줍니다. 읽고 나면 생각의 결이 바뀌는 책.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인식 전환서입니다. 생각의 연금술은 광고 전략가이자 행동경제학자 로리 서덜랜드가 쓴 책으로 비합리적인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전개됩니다. 그는 말합니다. 사람은 논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. 그래서 진짜 해결책은 종종 비논리적이다. 우리는 효율, 논리, 데이터에만 집착하지만 실제 세상을 움직이는 건 감정, 오해, 상징, 스토리 같은 비논리의 요소들이라는 것. 이 책은 마케팅, 브랜드, 인간 심리를 넘어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을 아예 새롭게 짜줍니다. 읽다 보면 틀렸지만 통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고 기존의 상식이나 데이터에만 의존했던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. 우리는 너무 자주 이게 정답이야 라는 말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 정답이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창의적인 생각이 시작됩니다. 이 책은 그 질문을 던져줍니다. 틀렸지만 효과적인 건 진짜로 틀린 걸까? 그리고 결국 우리는 깨닫게 돼요. 사람을 움직이는 건 정확함이 아니라 납득 가능한 감정이라는 것. 이 책은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설계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.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책이 아니라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는 책입니다. 우리는 광고든 인간관계든 콘텐츠든 정확하고 논리적인 것이 더 설득력 있다고 믿습니다.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. 사람은 메시지의 진실보다 느낌에 반응한다. 예를 들어 1일 2회 복용약보다 아침 저녁 복용약이 더 효과 있다고 느끼죠. 논리적으로는 같지만 행동을 유도하는 심리적 언어는 완전히 달라요. 로리는 이런 예시를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. 정말 그게 효과가 없어서 안 되는 걸까? 아니면 느낌이 안 맞아서 외면당한 걸까? 감성, 우회, 서사, 엉뚱함. 이런 것들이 때로는 논리보다 더 현실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걸 일깨워줍니다. 이런 관점은 마케팅을 넘어 삶의 문제 해결에도 유효합니다. 우리가 논리적 결론에 갇힐 때 오히려 엉뚱한 아이디어 하나가 돌파구가 되기도 하죠. 그래서 로리는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가볍게 던져보는 연습을 권합니다. 생각의 틀을 의심하고 틀렸지만 통하는 아이디어에 열어두는 것. 그게 바로 연금술적인 사고의 출발점입니다. 그리고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. 세상은 숫자와 논리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는 걸요. 우리는 때때로 말이 안 되라고 외면했던 아이디어에서 진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. 이 책은 그 가능성을 꺼내들고 우리 앞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. 생각의 연금술은 한 페이지마다 밑줄을 긋게 만드는 문장들로 가득해요. 그중 연희가 가장 강하게 느낀 구절은 이거였어요. 좋은 아이디어는 모두가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. 이 문장을 읽고 나면 내가 그동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생각들, 미친 아이디어라고 넘겼던 것들이 어쩌면 진짜 가능성을 가진 씨앗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. 또 하나 인상 깊었던 문장은 이거예요. 효율은 가끔 혁신의 적이다. 효율성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실험을 안 하게 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미리 막아버리는 습관에 빠진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말도 나와요. 모든 소비자는 자기 행동의 이유를 모른다. 하지만 행동은 한다. 이 말은 마케터나 창작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.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, 충동, 직관의 세계가 실제로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. 그래서 진짜 설득은 논리적인 설명보다 느낌이 맞는 메시지를 던지는 데서 시작됩니다. 이 책은 생각 그 자체를 실험하게 만들고 고정된 사고방식을 깨부수는 연금술 같은 책입니다.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생각이라는 도구가 얼마나 창조적인지 그리고 때론 얼마나 유연해야 하는지를 다시 배웁니다. 정답보다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닐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두는 것. 생각의 연금술은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.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남겼어요.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은 건 정말 옳은 걸까? 혹시 나는 논리라는 말로 내 감각을 억눌러 온 건 아닐까? 사람을 설득하려고만 했지 공감시키려는 시도는 부족했던 건 아닐까? 생각의 연금술은 우리 삶에 수많은 숨은 가능성을 보여줍니다. 그 가능성은 대부분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설명되지 않는 것이에요.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진짜 원하는 해답이 숨어 있죠. 이 책을 읽고 나면 세상을 조금은 의심하게 됩니다.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허용을 주게 됩니다. 무조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아도 괜찮아. 그게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가치 있는 생각이니까요. 이 책은 단지 마케팅을 위한 책이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책입니다.
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느낌을 더 믿게 됩니다. 내가 느끼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게 돼요. 생각의 연금술은 그런 내면의 연금술을 일으키는 책입니다. 생각의 연금술은 세상은 논리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. 그리고 그 혼란과 모순 속에서 우리는 가장 창의적이고 인간적인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. 만약 지금 답답함이나 꼬인 문제를 안고 있다면 이 책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줄 거예요. 오늘도 부자의 서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책에서 또 만나요. 그리고 어쩌면 이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. 당신의 생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. 세상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느껴보라고 말해주는 책.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생각의 연금술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. 한 번 더 재생됩니다. 안녕하세요. 책을 통해 부의 본질을 탐구하는 채널 부자의 서재입니다. 오늘은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만드는 책 로리 서덜랜드의 생각의 연금술을 소개합니다. 이 책은 논리와 이성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리고 비논리와 감성, 직관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알려줍니다. 읽고 나면 생각의 결이 바뀌는 책.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인식 전환서입니다. 생각의 연금술은 광고 전략가이자 행동 경제학자 로리 서덜랜드가 쓴 책으로 비합리적인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전개됩니다. 그는 말합니다. 사람은 논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. 그래서 진짜 해결책은 종종 비논리적이다. 우리는 효율, 논리, 데이터에만 집착하지만 실제 세상을 움직이는 건 감정, 오해, 상징, 스토리 같은 비논리의 요소들이라는 것. 이 책은 마케팅, 브랜드, 인간 심리를 넘어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을 아예 새롭게 짜줍니다. 읽다 보면 틀렸지만 통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고 기존의 상식이나 데이터에만 의존했던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. 우리는 너무 자주 이게 정답이야 라는 말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 정답이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창의적인 생각이 시작됩니다. 이 책은 그 질문을 던져줍니다. 틀렸지만 효과적인 건 진짜로 틀린 걸까? 그리고 결국 우리는 깨닫게 돼요. 사람을 움직이는 건 정확함이 아니라 납득 가능한 감정이라는 것. 이 책은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설계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.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책이 아니라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는 책입니다. 우리는 광고든 인간관계든 콘텐츠든 정확하고 논리적인 것이 더 설득력 있다고 믿습니다.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. 사람은 메시지의 진실보다 느낌에 반응한다. 예를 들어 1일 2회 복용약보다 아침 저녁 복용약이 더 효과 있다고 느끼죠. 논리적으로는 같지만 행동을 유도하는 심리적 언어는 완전히 달라요. 로리는 이런 예시를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. 정말 그게 효과가 없어서 안 되는 걸까? 아니면 느낌이 안 맞아서 외면당한 걸까? 감성, 우회, 서사, 엉뚱함. 이런 것들이 때로는 논리보다 더 현실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걸 일깨워줍니다. 이런 관점은 마케팅을 넘어 삶의 문제 해결에도 유효합니다. 우리가 논리적 결론에 갇힐 때 오히려 엉뚱한 아이디어 하나가 돌파구가 되기도 하죠. 그래서 로리는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가볍게 던져보는 연습을 권합니다. 생각의 틀을 의심하고 틀렸지만 통하는 아이디어에 열어두는 것. 그게 바로 연금술적인 사고의 출발점입니다. 그리고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. 세상은 숫자와 논리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는 걸요. 우리는 때때로 말이 안 되라고 외면했던 아이디어에서 진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. 이 책은 그 가능성을 꺼내들고 우리 앞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. 생각의 연금술은 한 페이지마다 밑줄을 긋게 만드는 문장들로 가득해요. 그중 연희가 가장 강하게 느낀 구절은 이거였어요. 좋은 아이디어는 모두가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. 이 문장을 읽고 나면 내가 그동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생각들, 미친 아이디어라고 넘겼던 것들이 어쩌면 진짜 가능성을 가진 씨앗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. 또 하나 인상 깊었던 문장은 이거예요. 효율은 가끔 혁신의 적이다. 효율성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실험을 안 하게 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미리 막아버리는 습관에 빠진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말도 나와요. 모든 소비자는 자기 행동의 이유를 모른다. 하지만 행동은 한다. 이 말은 마케터나 창작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.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, 충동, 직관의 세계가 실제로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. 그래서 진짜 설득은 논리적인 설명보다 느낌이 맞는 메시지를 던지는 데서 시작됩니다. 이 책은 생각 그 자체를 실험하게 만들고 고정된 사고방식을 깨부수는 연금술 같은 책입니다.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생각이라는 도구가 얼마나 창조적인지 그리고 때론 얼마나 유연해야 하는지를 다시 배웁니다. 정답보다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닐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두는 것.
생각의 연금술은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.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남겼어요.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은 건 정말 옳은 걸까? 혹시 나는 논리라는 말로 내 감각을 억눌러 온 건 아닐까? 사람을 설득하려고만 했지 공감시키려는 시도는 부족했던 건 아닐까? 생각의 연금술은 우리 삶에 수많은 숨은 가능성을 보여줍니다. 그 가능성은 대부분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설명되지 않는 것이에요.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진짜 원하는 해답이 숨어 있죠. 이 책을 읽고 나면 세상을 조금은 의심하게 됩니다.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허용을 주게 됩니다. 무조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아도 괜찮아. 그게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가치 있는 생각이니까요. 이 책은 단지 마케팅을 위한 책이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책입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느낌을 더 믿게 됩니다. 내가 느끼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게 돼요. 생각의 연금술은 그런 내면의 연금술을 일으키는 책입니다. 생각의 연금술은 세상은 논리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. 그리고 그 혼란과 모순 속에서 우리는 가장 창의적이고 인간적인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. 만약 지금 답답함이나 꼬인 문제를 안고 있다면 이 책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줄 거예요. 오늘도 부자의 서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책에서 또 만나요. 그리고 어쩌면 이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. 당신의 생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. 세상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느껴보라고 말해주는 책.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생각의 연금술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.